자, 어디를 펼치시냐면요. 여러분은 아까 읽은 거 말고 19쪽을 여러분 들고 계세요. 19쪽. 자, 저는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습니다. 저는. 자, 그것이 자, 가겠습니다. Ready, get set, go. I love hot dogs. They are the best food. They taste good. I eat them all the time. I eat them for lunch. Something. I eat them for dinner too. Hot dogs are warm and 이게 뭐예요? Tasty. I like them in a bun. The buns look like boats. I like ketchup on my hot dogs. It makes them taste so good. My dad eats hot dogs too. He does not like buns. He says the hot dog has no cat on. My dad cooks hot dog outside. They are cruel. My mother cooked them indoor. Hot dogs cooked indoors are soft. I like them both ways. I take little bits of my hot dogs. I like to make them last. I love hot dogs. 나도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연기를 하는 거라서 아까는 읽었던 나라 그 다음에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자, 봅시다. 몇 개, 1분에 몇 개나 읽었습니까? 제가 전체 다 읽은 게 70, 그러니까 전부 다 토탈 레드가 73. 그 중에 몇 개를 똑바로 읽었어요? 4개 틀렸어요? 4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은 몇 개 읽은 거야? 69. 그러면은 그 accuracy는 어떻게 되죠? 저는 요즘 아이폰에 쏙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지? 69 나누기 73이죠? 95%. 잘 읽는 겁니다. 95%를 정확히 읽어요. 95%. 그 다음에 word correct for PM은 그냥 69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69면 어떻게 해서요? 뭐랑 비교해 봐줘야죠? 응? 우리가 이게 몇 학년짜리 거였어요? 1학년? 네, 1학년이면 69면 어느 정도쯤 돼요? 1학년 말쯤 됐을 때, 그쵸? 1학년 말쯤 되면은 잘한 애가 90개까지 읽으니까 그 반에서 상위권에는 들겠죠. 네, 상위권에는 들겠어요. 69면 70 정도 되는 거니까 중간 이상쯤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 아이가 영어 교육을 받은 지 얼마나 되는 것도 물론 살펴봐야 되지만 현재의 능력으로 봤을 때 1학년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레이드 1은 금방 끝나고 곧 그레이드 2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간간히 그레이드 1을 주로 읽지만 그레이드 2도 시도를 하세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읽는 정도는 유창성은 몇 점쯤 주시겠어요? 4개 중에. 그 정도쯤 읽으면 얼마나 줄까? 그래요. 잘하시네. 2점 정도죠. 왜? 그룹을 끊어서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너무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표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죠? 2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문자 해동력에는 파닉스에는 문제가 없고 아는 어휘도 많은데 어휘가 많으니까 자 automaticity 우리가 그 69개를 읽었다는 건 아는 어휘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는 어휘가. 그러니까 아는 어휘도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읽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를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다시 한번 학생한테 읽어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My family went to a park. I ate hot dogs.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몇 점 줄래요? 응? 2점? 아, 이거 내가 설명을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러니까 스코링 원하고 위에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렇지? 위에 게 이렇게 맞게 설명했어요. 1번은 전혀 말을 못한 게 1점이에요. 2번은 어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고. 그렇죠? 3점은 되는 거야. 6번째 중에 3점. 왜냐면은 메인 아이디어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했잖아요. 나 사실 기억도 안 나, 지금.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여러분한테 연기하면서 읽느라고 소리 글자에만 마구 매달려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글자를 읽는 것과 이해하는 거는 좀 다르다니까. 자, 그게 채점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읽을 때니까 일관성 없게 읽어서 그렇지. 그 읽은 걸 다 표시하면 얘가 장모음을 못 읽는지 뭘 먹는지 그것도 그다음에 그게 온다니까요. 그 미스큐 애널리시스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럴 어세스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이건 정말 참 재밌는데 우리한테 보통 오럴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이제 원어민 교사랑 오럴 테스트를 합니다. 난 너무 궁금해 뭘 걔네들이 테스트를 하는지. 오럴 테스트도 굉장히 훈련을 받고 질문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스코어를 줄 수 있는 기준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내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얘가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은 맞다 할까 틀리게 할까 그 기준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름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서 오럴 테스트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그것을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려고 그래요. 아,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오럴 테스트에서 몇 점 맞았어요. 그런 말 들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그 테스트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공인 오럴 테스트를 씁니다. 미국 공인.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주문을 해놨고 올 건데 이제 여러분이 오럴 테스트까지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면 하고 대치동에서는 쓰기로 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IDEA라고 해서 미국 특수교육협회에서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언어 쪽 테스트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공인 인정한 그 ESL 학생들이 사는 테스트가 IPT 오럴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있을 때 썼고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받으러 온 학생들한테 썼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한국 지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들어온 게 선봉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몇 개 이렇게. 자, 그런데 이 IPT 오럴 테스트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5페이지를 보시면 A서부터 F까지 있습니다. A 단계에서 F 단계. 근데 이걸 이제 학년마다 조금 구분하지. 이건 ESL이기 때문에 요것에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EFL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잣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만 되면 본 수업에 들여보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본 수업에 들여보내기 시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수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가 그대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본 수업에 들어놓으면 빨리 발전하겠죠. 항상 영어가 옆에 쓰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이의 영어 능력을 100% 이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 자체는 미국에 오는 ESL 학생들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써서 학습에 온전한 도구로 삼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담하는 분한테 이 테스트가 좀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또 그거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미국 공인 테스트라면 그것 자체로 이제 뭐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자, 그 지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분을 이렇게 세 개로만 해놓고 말았습니다. K1, 2, 3, 6는 같이 봐버립니다. 같이 봐서 결과 갖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해석은 다릅니다. 자, K 레벨에서는 자 A, B, C, D, F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맨 왼쪽에 글자가 지금 빠졌는데 NES, 가운데가 LES, 끝에 D 레벨만 나와도 FES로 구분을 합니다. D서부터는 FE, FES는 뭐냐? fluent하다는 얘기예요. fluent. LES는 limited. A, B가 나오면 non, 영어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K는 N이 이렇게 두 단계로 갈라지죠. 자, 2서부터 6까지는 F 레벨이 나와야, 이게 LES가 아니라 F. 자, F 레벨이 나와야 FES로 됩니다. Fluent English Speaker. 잘못됐죠, 거기가? FES라. 이거 몇 번 봤는데도 틀렸네. 그러니까 F레벨까지 나와야만 플루언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레벨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100명가량의 학생을 이 오럴 테스트를 해봤는데 F 나온 애가 한둘인가? 걔네는 사실 테스트도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좀 살았던가, 여기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가 뭐 이래서 이 테스트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정도였어요. 자, FES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등급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오럴 테스트의 등급.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써놓은 핸드아웃 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오럴 테스트의 이제 등급. 찾으셨어요? A 등급에서부터 F 등급까지를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을 해놨죠? 찾으셨습니까? 자, A 등급은 뭐냐면 이름과 나이 정도, 일반 도형, 교실, 물건, 신체, 애완동, 이걸 어휘는 요 정도. 그다음 비동사의 현재형을 구사할 수 있고 명사의 규칙 복수형 S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지시에 반응이 가능해요. 요 정도를 하는데도 A 등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F 등급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끝에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가, 뭐 이야기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가, 종속절이 있는 복문을 사용하는가, 자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한가, 이야기에 취해진 행동을 정당하게 해서 justify, 그 왜 그런지 논리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오럴 테스트를 하길래 이걸 일일이 구분을 해내나? 어떤 거를 보면 얘는 비교급을 하는가, 얘는 접두사를 쓸 줄 아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답하는 걸 보고 이걸 다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있고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질문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거는 드릴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테스트가 이제 오면은 드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질문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펼쳐보면 이제 질문지가 쭉 몇 페이지에 걸쳐 있냐면은 7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이 짜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 중에 어떤 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건 이 그림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림을 보고 뭔가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은 1번 그 쉬운 질문 같은 거는 뭐 What's your name 그 정도죠. How old are you? 그 다음에 Let's look at some pictures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자고 해요. 그림을 보자고 하면서 쉬운 질문 같은 경우는 Let's look at some. Who is this? She's a. 그럼 애들이 그냥 mother.
그러니까 맨 첫 단계는 그냥 mother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걸 complete sentence로 말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she's a mother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This is a desk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높아지면서는 비교급도 구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보고는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어휘만 묻는 질문인데요. 이런 거는 비교급을 묻습니다. 비교급을 묻고 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 탑, 바텀 이렇게 해서 위치 같은 걸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뭐 might나 is going to 그런 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날 게 뻔하다 그런 거. 또 어떤 거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럼 걔는 지금 뭐 책장 앞에 서 있다 해서 전치사를 구사하는 걸 보기도 하고요. 또 이거와 관계없는 질문에는 또 이제 듣고 대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읽어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내가 얘기를 읽어줄게 하면서 뭐냐면 Susan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She saw a great big dog in the street. All of a sudden, the dog growled and jumped at Susan. Susan ran all the way home. How did Susan feel? Playful or frightened? 하면 간단해요. frightened 대답을 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기를 그냥 듣고 한 번만 읽어주고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제일 끝에 어려운 거는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 문제를 답하기. 1, 2, 3, 네 문제를 답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하나에 항목이 4개를 체크하는데 뭐냐면은 Rosa had a beautiful horse named Prince. Every day she rode him after school. Then she put him in the barn for the night. One night after Rosa was asleep, the barn caught on fire. Rosa woke up and saw the flames. She called to her father and they raced to the barn. Her father got Prince out of the barn just in time. Now, you tell me the same story in your own words. Tell me what happened. 하면 이제 아이가 뭐 Rosa had a horse. The horse's name is Prince. One day the barn caught on fire. Her father got Rosa out just in time. 그렇게 얘기하면 나 4점을 주는 거예요. 다 맞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 빠진다면 점수 뭐 안 주는 거예요. 3개를 다 못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죠. 또 어떤 거는 단어를 읽어서 소리가 같으냐 다르냐 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럴 테스트가 원어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 단어가 같으냐 다르냐 하면서 읽어줍니다. 자, hit, hid. 그러면 다르다. 그러니까 때리다와 숨었다는 거. 그 다음에 fur, fear. 그럼 하나는 뭐 털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거 다르다. play, pray. 다르죠. 그래도 하나는 제가 뭐 여기에 sell, shell 이게 있는데 제가 바꿨어요. ship, ship. 왜냐면 우리는 장단 모음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듣고 다르다, 같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Do you drive your teacher's car? 그럼 애가 No, I don't. 더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가 이 그림을 보고 대답하다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그런 건 좀 감안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체크하느냐. 자, 우문 인식, 그러니까 발음을 인식하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얘가 문장으로 대답하나 하나의 다위만 대답하나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점검하죠. 스토리를 읽어주고 대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comprehension도 체크를 하죠. 그런데 그 문장 구성하는 거 안에 다양하게 단수복수를 구분하는가, 그것도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과거형을 구사하는가, 수동태를 구성하는가, 제대로 조동사를 쓰는가, 이게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코링을 하느냐. A, B, C 문제가 쭉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항목당, 한 그룹당, 한 레벨당 문제가 한 30개씩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게. 그래서 3개까지 틀렸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3개 정도 틀렸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4개에서 8개까지 다 실수가. 그러면은 그냥 그 레벨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B라는 레벨에서 문제를 30개를 냈는데 4개에서 8개까지 다 그건 B에 머물러요. 근데 3개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다시 또 30개를 던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9개 이상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 레벨이에요. B를 했지만 9개다 그러면 그 이전 레벨 A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얘가 당신 아이는 1학년인데 레벨이니까 요 정도쯤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냐?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이 학생으로 지금 당장 유학을 갔다. 그래서 ESL 테스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1학년으로서, 그러니까 1학년인데 C 레벨이 나왔다. 그러면은 리미티드라는 거죠. 근데 요 정도쯤 되는 아이들은 본 수업도 들어가고 ESL 비율이 조금 낮아요. None이라고 나오는 아이들은 ESL 수업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줍니다. 근데 L로쯤 되는 아이들은 그 ESL과 본 수업을 많이 병행을 하죠. 근데 F로 나오는 아이들은, 플루언트로 나오는 아이들은 ESL 수업을 안 받아도 되고 받더라도 교사가 본 수업에 들어가서 옆에서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수업을 보조해 주는 거로 갑니다. F쯤 나오는 아이들. 물론 이제 그 정책은 그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완전히 그 생을 넘는다, F를 넘는다 그러면 졸업입니다. ESL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L 칸에 나왔다. LES, Limited English Speaker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상담하실 때 여기에 보면은 틀린 거 안 틀린 거 이렇게 표시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하실 때 이 아이 incorrect한 부분을 짚어주시면 돼요. 이거 보니까요 27번 Where is she going? 하는데 to the park 그렇게 대답을 근데 그 대답을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날씨에 대한 질문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짚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3인칭 단수 S가 잘 안 되는군요. 여기 보니까 그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도 상세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어이쿠야 싶다는 거죠. 타당성이. 그리고 그러면은 평가는 항상 지금 현재 위치만 말해주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갈 위치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이 밑에 그 레벨 서머리를 쭉 보여주면서 지금은 얘가 B에 머물러 있습니다. B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런 단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불규칙 명사 개념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만을 쭉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얘가 만약 그걸 틀렸을 수도 있어요. 3개까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대부분 이걸 아는데 요거는 잘 안 됐네요 하면서 2개를 관심하시면서 중요한 건 6개월에 다시 채점을 할 건데 C 등급으로 올라가기를 목표로 삼아 봅시다. C 레벨쯤 되면 그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비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초점을 두고 연습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라면서 앞에 목표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아이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6개월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란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게시판에 올라오면 많은 엄마들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레벨을 여태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학원 가서 레벨 봤더니 뭐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그거 갖고 울고 웃고 한다는 거죠. 저는 저는 댓글을 잘 안 답니다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 일개 학원의 테스트가 어떻게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우리 아이를 잣대로 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 아이가 기울여온 노력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퍼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 아이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받느라고 기울인 노력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가라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동기를 주는 쪽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봐. 지금 네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여기를 향해서 가면 돼. 이 안에 기간을 얼마나 둘까? 6개월, 2달, 1년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할 때 평가는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고 또 교사 자신이 반성하기 위해서 아, 얘가 이러한 학습법이 맞는구나. 아, 이거는 아니로구나. 자, 수행평가의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니라 아이의 흥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도를. 수행평가를 해서 같은 책을 읽히더라도 아이가 넌픽션을 읽을 때는 막 집중해서 읽어서 이 워드 카운트 커렉트가 높은데 아주 그 무슨 판타지나 아니면 무슨 일반 동화 같은 걸 읽으면 아주 싫어. 자기가 관심 없는 주제면 워드 카운트 퍼 PM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텍스트를 들이미냐 가지고도 또 그 숫자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넌픽션 중에서도 과학에 뭐 우주에 관한 걸 좋아할 때는 높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뭐를 읽을 때는 낮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 아이의 관심과 흥미도까지도 평가가 되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아, 얘 내가 이번 달에는 너무 전기문만 읽혔더니 이게 떨어졌구나. 이거 말고 얘가 좋아하는 뭐를 좀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평가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은 현재 학생의 그 능력을 파악하고 그래서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에 잘 나아가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 아이가 목표에 잘 도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되 아이를 재단하고 그래서 너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나의 교수법에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목표를 지금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나 자신, 교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진행하는 수업 방법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엄격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쓰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평가에 있어서의 아주 그 교과서적인 설명이고 우리는 이 평가를 왜 쓰고 있습니까? 부모와 상담 자료로 씁니다. 부모와 상담 자료. 그렇죠? 부모를 상담한다는 것은 첫째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이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앞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야겠습니다라는 걸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이한테 어머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머님들을 계몽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평가란 그게 아니다. 그 당신이 말한 수많은 그런 어떤 기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알 수는 없다. 평가가 정당하게 나오려면 한 아이와 한 교사가 한 교육기관과 신뢰도를 갖고 적어도 1년 이상 2년은 가야 얘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굉장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파닉스가 얼마나 뜨는지, 얼마나 유창한지,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글을 어떻게 쓰는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흥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도 관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하고 해서 어머니를 안시키라는 거죠. 그동안 기울여온 많은 노력이 그러니까 진단 테스트를 하러 왔을 적에는 그동안 어느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죠. 왜? 지금 얘 아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안다는 건 그 이전에 어떤 공부를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표 앞자락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상담 자료에 나이 무슨 뭐 이런 걸 쓰시면서 그동안 공부한 세월 이런 것도 아마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담에서 2년, 어디에서 1년 이런 걸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평가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처음에 우리의 평가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요 정도인데 이 얘기는 그 전에 받아왔던 공부 방법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네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공부 방법이 이 아이에게는 좀 힘들고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바꿔봅시다. 대부분 이제 도서관에 책을 읽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의식이 있어서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물론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는 즐거운 출발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가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러하니 앞으로 6개월 후에 목표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라고. 근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주시면 안 되죠. 책임이 여러분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읽기 프로그램은 정말 자기주도적이거든요. 애가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레벨을 선정해 주시는데 엄마들이 참 그게 예민합니다. 레벨이 높이 나와야 좋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다른 데서 받은 것보다 레벨이 낮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주도적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기주도적으로 할 때 레벨은 교사 주도적으로 그 수업한 레벨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학습 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independent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independent 스펠링이 맞나? I'm such a bad speller. 하고 instructional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이 independent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텍스트가 한 75%까지 이해되는 거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책이란 얘기예요. 인스트럭셔널 레벨은 그보다 좀 떨어집니다. 뭐 정확히 숫자는 다르지만 60% 정도? 예, 그러니까 조금 60%는 너무 65%?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는 교사의 도움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리딩 프로그램이 어떡하죠? 두 가지로 운영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리딩 프로그램과 티칭 프로그램. 그래서 레벨을 선정할 때 이 레벨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일 것 같으면 레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을 낮게 하기 때문에 타 학원에서 본 것보다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와 함께 하는 거는 대신 조금 어려운 걸 읽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쑥쑥 리더스에서 우리가 1에서 8단계까지 있나 그렇죠? 얘가 2가 나왔다라는 건 2는 얘가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수업을 할 때는 2 플러스나 3보다 조금 낮은 것,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것을 많이 읽고 이것을 수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해서 레벨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레벨은 두 개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레벨과 인스트럭셔널 레벨이 있어요. 인스트럭셔널 레벨은 약간 높아도 되지만 인디펜던트 레벨은 높으면은 아이가 좌절하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에 다시 평가를 할 때 높은 성적이 나오질 이거보다 그 목표에 다다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레벨이 또 높게 나오면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미국 기준으로 배웠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죠. 그거는 그 이전에 여태까지 아이와 부모님이 기울이신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박차를 가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가에 관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